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정약용의 고전수필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입니다. 이 성자가 파리 성자입니다. 그 파리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이죠. 자, 정약용의 이 수필은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또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수능특강에서 배운 견여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아픔을 임금에게 알려서 고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시와 문장에도 능했습니다. 수능특강에도 한시 견여탄과 수필 수호제기, 수능 완성에 수필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이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 인문 분야의 정약용의 인성론이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글이 이렇게 수능 연계교조에 많이 실려 있다는 것도 좀 특별한데요. 같이 묶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민의 정과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은 다선 정약용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정약용의 수필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입니다.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 순조 10년 1810년입니다. 여름 들끓는 파리를 보고 사람들이 파리를 잡는 것을 보고 파리들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혼이 환생한 것으로 보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써놓고 보니까 보고라는 말이 반복되는 게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이렇게 반복되는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는 것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을 지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 준비, 평소에 먹지 못한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파리를 불러 모아 먹기를 권합니다. 고을의 모습,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넘쳐나지만 형식적으로 구제하고 기생들과 즐기는 아전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객사의 모습, 고을은 바깥이라면 객사는 관성의 안쪽에 있는 건물이죠. 굶주리는 백성과는 달리 객사 안에서는 진수성찬이 넘쳐나고 수령들은 태평성대임을 조정해 보고합니다. 자,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모습, 부조리하고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임금이 사실을 알기를 바람. 견여탄에도 똑같죠.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임금에게 고발할 것을 권하여 임금의 선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맥이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자, 순조 10년 경오는 여름, 쉬파리가 말할 수 없이 들끓었다. 자, 구체적인 시간을 통해서 사실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 차고 박을 번식하여 산골이나 골이나 18리로 산골이나 골이나 18리로 득실거렸다. 높더란 누각에서도 일찍이 어려 죽지 않더니 술집과 떡집에 구름처럼 몰려들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이분을 보면은 참 과장적 표현을 통해서 당시 살기 어려운 당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노인들은 탄식하며 궤변이 났다 하고 소년들은 떨쳐 일어나 한바탕 때려잡을 궁리를 하였다. 사람들의 반응이죠. 노인들은 궤변이다. 소년들은
파리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자, 때려잡을 궁리가 뒤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통발을 놓아서, 통발은 덫입니다. 덫을 놓아서 파리를 걸려 죽게 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파리약을 놓아서, 요즘 무슨 킬라 이런 거 있죠. 그 약 기운에 어질어질할 때 모조리 없애 버리려고도 했다. 자, 파리를 잡을 궁리의 결과 통발과 파리약을 사용했네요. 이 당시 파리약은 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득실거리는 쥐파리들과 잡으려는 사람들. 자, 이걸 보고 정약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광경을 보고 나는 말했다. 작품 속에 화자가 등장하네요. 이것은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주 독특한 발상이죠. 우리 파리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분명 곰절에 죽은 백성들이 다시 태어난 몸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들은 바로 쥐파리들인데요. 쥐파리를 인간들이 파리 같은 존재들이다. 아마 인간들이 죽어서 파리로 태어났다는 뜻도 있지만 인간들이 바로 이 파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삶이었던가. 서민들, 양반들이 괜찮겠지만 서민들은 파리보다도 못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처롭게도 지난해 연병이 돌게 되었고 거기다 또 가혹한 세금까지 뜯기고 보니, 자, 연병은 전염병이죠. 가혹한 세금,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이제 관리들이 이러한 행위를 많이 했죠. 그 전염병과 가혹한 세금,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죽었다.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 이렇게 죽은 백성들이 파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널려 질위하였고 내다버린 시체는 언덕을 덮었다. 이것도 과장법이네요. 수위도 관도 없이 내다버린 시체에 훈훈한인데 오타하네요. 훈훈한 바람이 불어 더운 김이 올라오자 그 살과 살같이 썩어 문드러져 오래된 축인물은 시체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또 새 축인물이 서로 엉켰다. 참담한 그런 모습이죠. 형상을 사실적이면서도 과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해 구더기가 되니 내가의 모래알보다도 만배는 더 되었다. 구더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파리도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많은 구더기들이 날개를 가진 파리가 되어 인가로 날아든 것이다. 이 쥐파리가 어찌 우리와 같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 쥐파리도 우리와 같은 무리다. 앞에서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들도 파리와 같은 존재다. 너희들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 너희들은 파리인데 바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 연민의 정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밥도 짓고 안주도 장만하여 놓고 너희들을 널리 청하여 모이게 하니, 거의 멀리 모이게 하니 서로 개별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이거의 특징이 명령형을 거의 모두 명령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명령형을 통해서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당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지어 위로했다. 위로가 목적이죠. 자, 이 글이 바로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입니다. 이 글의 목적이 바로 파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자, 파리가 득실거리게 된 이유와 내가 조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파리야, 날아와서 음식상에 모여라. 자, 파리야 불렀죠. 자, 파리는 이런 걸 우리 돈어법이라 하죠. 굶주려 죽은 백성들이다. 그죠? 수북이 남은 살밥에 국도 간 맞춰 끓여 놓았고 술도 잘 익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곁들였다. 자, 여기 살밥과 국과 그 다음에 술, 또 국수, 만두 어떻습니까? 살았을 때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겠죠. 어서 와서 너희들의 마른 목구멍을 적시고 너희들의 줄인 창자를 채우라. 전부 명령형이죠. 파리야, 훌쩍훌쩍 울지만 말고 너희 부모와 처자식 모두 데리고 와서
이제 한번 실컷 포식하여 굶주렸던 한을 풀도록 하여라. 자,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다. 너희들 뭐 죽은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 너희들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다. 자, 너희가 옛집을 보니 쑥밭이 되어 추녀도 내려앉고 벽도 허물어지고 문짝도 기울었는데 밤에는 박쥐가 날아들고 낮에는 여우가 온다. 너희가 갈던 옛밭을 보니 땅이 부드럽건만 마을에는 사람이 없어 잡초만 우거진 채 일구지를 못했구나. 아주 폐허가 된 모습이죠. 피폐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파리야, 나라와 이 기름진 고깃덩이 앉아라. 살찐 소의 다리를 끓는 물에 삶아내고 초장에 파도 썰어놓고 싱싱한 농어도 회도 쳐 놓았으니 평소에 살아서 먹지 못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줄인 배를 채우고 얼굴을 활짝 펴라. 전부 명령이죠. 그리고 또 도마에는 남은 고기가 있으니 너희들의 무리에게도 먹여라. 명령형으로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음식을 차려서 팔이 바로 굶어 죽은 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파리야, 날아서 고을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자, 파리는 굶주린 백성, 또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고을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고을에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굶주린 사람을 엄히 가려내는데 아전들이 붓대 잡고 앉아 그 얼굴을 살펴본다. 아전들이 붓대를 잡고 앉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탁상공론이죠. 관리들의 탁상공론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일 처리를 뜻합니다. 대나무처럼 빽빽이 늘어선 사람들 중에서 요행이 한 번 뽑힌다 해도 대나무는 말랐잖아요. 아마 대나무처럼 빽빽이 늘어선 사람들은 직위법이네요. 굶어서 마른 백성들을 뜻하고요. 뽑히기도 참 어렵다. 그죠? 맹물처럼 묽은 죽 한 모금을 얻어 마시는 것이 고작이다. 현실성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은 곡식에서 생긴 살벌레는 고을 창고에서 위아래로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창고에는 음식이 살이 곡식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자, 곡식이 있는데도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현실입니다. 돼지처럼 살찐 것은 힘있는 아전들인데 서로 짜고 공이 있다고 보고하면 상을 주었으면 주었지 책임을 묻는 일은 없다. 참 요즘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부패한 아전들입니다. 그죠? 또 이거는 또 무능한 조정입니다. 실제 나가서 확인도 없이 그냥 뭐 상 줄 거 상 주고 이래버리죠. 보리만 익으면 그나마 구휼하는 일을 끝내고 잔치를 베푼다. 옛날에 보리 고개가 있는데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봄에 이제 보리가 필 때까지 어려우니까 보리 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 시기를 보리고기라 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보리만 익으면 구제하는 일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끝내버린다. 그 형식적인 구휼이죠. 총과 북을 치고 표리 불고 눈썹 고운 예쁜 기생들은 춤을 추며 돌아가고 백성들은 죽을 지경인데 이 아전들은 아주 호화로운 잔치판을 벌이고 있죠. 교태를 부리다가는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잔치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서민들의 어려운 피폐한 상황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비록 풍성한 음식이 있어 남아돌아도 너희들은 결코 쳐다볼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파리 굶주린 백성들이죠. 자, 고을의 모습인데요. 유명무실한 구휼 정책과 사치스러운 아전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야, 도노법이죠. 나라에서 객사. 이제 고을에 가도 너희들이 대접을 못 받는데 객사로 들어갈 생각이란 함부로 하지 마라. 자, 객사는 관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관리들이 공식 행사를 하는 곳. 객사는 원래 출장 온 관리들이 머무는 곳인데 여기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고을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객사에서는 더더욱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자, 낮은 관리들이나 높은 관리들이나 다 비판받을 대상임을 뜻합니다. 깃대와 창대가 삼엄하게 꽂혀 있다. 관리들 인대는 깃대하고 창대가 삼엄하게 꽂혀 있습니다.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객사, 즉 객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서민들이 기댈 곳이 없는 현실이다. 그죠? 자, 돼지고기, 쇠고기 국이 속에 가득 부글부글 끓고 있고, 메추리구이 붕어지짐에 오리로 국 끓이고 꽃무늬 조각한 중백이 약과도 차려놓고, 이건 보니까 여러가지 화려한 음식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래 음식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음식이네요. 자, 객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합니까? 진수성찬, 산해진미, 또 주지육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 메추리고기 쭉쭉 열거되어 있죠. 그 열거법이 써 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실컷 먹고 즐기며 어루만지며 놀지만 커다란 부채를 휘두른 통에 너희들은 엿볼 수 없다. 자기들은 이렇게 먹고 즐기는데 파리가 사실은 부채 붙이면 못 날아가잖아요. 그 부채를 휘두른 통에 서민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서민들이 볼 수도 없다는 뜻이죠. 서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파리처럼 대접받고 있는 서민들. 이 화려한 음식이라도 뭡니까? 서민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라고 선생님 가져와 봤습니다. 우두머리 아전이 주방에 들어와 음식을 살피는데 입으로 숯불을 불어가며 냄비에 고기를 지져내고 수정과 맛이 훌륭하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좀 열받죠? 자, 객사의 화려한 음식이네요. 호랑이 같은 문지기들 철동같이 막고 서서 너희들의 애원하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않고 소름 피우지 말라고 호통친다. 그 객사 밖에서 아이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관리들의 어떤 횡포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은 안에 앉아 제멋대로 판결한다. 역마를 달려 급히 보고하는데 내용인즉 마을에 모두 편안하고 길에는 굶주려 수청한 사람이 없으니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 판결도 제멋대로 하고 보고도 허위보고를 하죠. 자, 멋대로 판결하고 거짓 보고를 하는 수령들입니다. 자, 객사의 모습인데요. 관리들의 행포와 수령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굶주리는 백성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리야, 나라와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 정말 다시 태어나면 더 힘들다 이런 뜻이죠. 죽은 파리를 예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극단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상태를 축하하라. 길이 모르는 채 그대로 지내거라. 너 지금 와서 이 상태, 지금 와서 이 음식상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뜻이죠. 현실을 모르는 것이 더 좋다. 현실을 알면 더 힘들다. 우리 이런 것들을 식자우환이라는 한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지요. 사람은 죽어도 내야 할 세금은 남아 형제에게까지 미치게 되네. 어떠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세금을 안 내야 되잖아요. 죽어도 형제에게까지 미친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백골징포라 하죠. 죽은 사람에게도 옛날에는 세금을 이제 3배로 받았잖아요. 3배를 징수한다. 그 잘못된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6월 되면 벌써 세금 독촉하는 아전이 문을 걷어치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 같아 산악을 내는다. 관리들은 세금 안 내면 좀 험한 말로 세금 안 내면 너희들 혼난대.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죠. 자, 사자의 울음소리. 바로 관리들의 행포인데요. 여기서 이런 또 용어가 생각이 나네요. 가정맹어호. 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가마솥도 빼앗아가고 송아지도 끌고 가고 돼지도 끌고 간다. 열거법이네요. 그러고도 부족하여 불쌍한 백성을 관가로 끌고 들어가 곤장으로 볼기를 친다. 관리들의 착취와 수탈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부조리한 세금 정책과 가혹한 징수입니다. 그죠? 흥부전의 매품 팔기가 떠오르네요. 매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서민들이 있었죠. 금에 맞고 돌아오면 힘이 빠지고 지쳐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연병에 걸려 풀이 쓰러지듯 고기가 물커러지듯 죽어간다.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백성들의 가혹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네요. 그렇지만 그 숱한 원한을 천지사방에 호소할 때는 없고 백성이 모두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슬퍼할 수도 없다. 슬퍼할 수도 없다. 그럴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죠. 어진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들이 날더니, 어진이는 좋은 관리고 소인배들은 탐과 노리겠죠. 충신들은 움츠려 있고 간신들이 날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가 울어대는 꼴이다. 자, 봉황은 긍정적인 물이죠. 까마귀는 간신배다. 간신배 부정적인 물이죠. 아마 우리 봉황은 아마 정조 임금에 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봉황, 까마귀 등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좋은 관리는 없고 탐과 놀이 간신배들이 넘친다. 좋은 관리는 선생님 관로했고 꺽쇠 관로한 것은 나쁜 관리들이죠. 자, 부조리하고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파리야 날아가려거든 북쪽으로 날아가거라. 자, 북쪽은 대궐, 임금이 있는 곳이다. 그죠? 북쪽으로 천리를 날아 임금 계신 대궐. 자, 임금 계신 대궐 북쪽 바로 임금 대궐이죠. 들어가서 너희들의 충정을 호소하고 너희들의 그 지극한 슬픔을 펼쳐 보여라. 탐관 오리들의 행포로 인한 슬픔인데요. 자, 명령형으로 부탁을 한다 했죠. 임금께 직접 알려라. 임금께 직접 이러한 상을 알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견여탄을 꼭 확인하세요. 똑같습니다. 포악한 행위를 아뢰지 않고서는 시비를 가릴 수 없다. 포악한 행위는 탐관오리의 행포, 가혹한 수탈 행위입니다.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임금이 알아야 이것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임금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와 달이 밝게 비쳐 빛이 찬란할 것이다. 자, 임금이 알면은 그 해와 달이 임금의 은혜가 넓게 비치면 빛이 찬란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임금이 알면 달라질 것이다. 정약용의 한시 견탄과 같은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정치를 잘하여 인을 베풀고 천지 신명들께 아뢰매 규를 쓰는 것이다. 정치를 잘하여 인을 베풀고 천지 신명의 규는 중국에서 천자가 제후를 봉하거나 신을 모실 때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던 펜데요. 규는 결국 임금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정치를 잘해서 인을 베풀고 천지 신명께 이것을 알려야 한다. 이런 뜻이죠. 청동같이 울려 임금의 위엄을 떨치게 하면 곡식도 자리고 백성들의 굶주림도 없어지리라. 임금의 위엄이 우렁차게 올라 퍼지면 백성들이 비로소 살기 좋게 될 것이다. 자, 글쓴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파리야 그때 날아서 남쪽으로 돌아오너라. 지금은 네 오마 죽는다. 날아오지 마라. 이런 뜻이죠. 관리들의 행포가 있는 곳이 바로 남쪽이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남쪽으로 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임금에게 고발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선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자, 갈래는 고전수필이고요. 성격은 비판적이고 또 우의적, 돌려서 나타내죠. 주제는 굶주려 죽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대한 비판. 자,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애도와 관리들의 가렴주구 비판입니다. 자, 특징은 죽은 파리를 의인하여 조문 형식으로 쓴 글이고요. 파리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당부하는 형식입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 즉 애민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견여탄 참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부정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백성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고전수필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성문을 공부했습니다.
자, 국어 공부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